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사람의 가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냐면은, 오투 45페이지거든요. 오투 45쪽을 한번 볼래요? 음. 자,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어떤 집안의 유전병 가계도다.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누구냐면, 일대, 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세대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로 유전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찾아주는 거다라는 거를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유전자는 상염색체 유전이 있고요. 상염색체에 유전된다. 상염색체 유전은 우리가 뭐, 혐알기, 그래서 TT, 혐알기 유전자 또는 뭐 또 다른 유전자 A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혈액형 이런 유전들은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상염색체는 우리 사람의 상염색체에 유전되는 것들이야. 근데 성염색체 유전되는 거 성염색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남자는 XY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고 여자는 XX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남자는 XY, 여자는 XY, XX. 어, 그럴 때 이 성염색체 보통 이제 X염색체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게 바로 유전병을 가진 성염색체다. 여기에 유전이 된다라고 하면 남자가 XY를 그냥 가지면 이 사람은 어떤 유전자냐면 정상이겠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XY 중에서 X 하나에만이라도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면 X를 하나만 있기 때문에 X-Y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유전병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좀 달라요. 왜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XX 이기 때문에 XX도 정상이고요. XX 다시 하나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유전병이 열성 유전자라고 한다면 얘들은 정상으로 겉으로는 보인다 이거지. 하나의 이런 유전병을 가진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왜?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가 열성. 보통 유전병이 열성 유전자거든. 힘이 약하다는 거지. 그런데 X 성염색체 두 개 다 이렇게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때는 유전병이 나타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유전병이지만 여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정상인데 둘 다 가지고 있을 때만 유전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 유전자 같은 성염색체 유전에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요 유제 2번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보게 되면 색칠이 되어 있는 애들 여기 3번, 6번, 9번은 지금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유전병이 과연 열성 유전자냐? 자, 요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어, 부모한테는 없던 자, 지금 1, 2번 부모한테 지금 유전병이 없죠. 유전병이 없는데 부모들 지금 뭐야? 정상이에요. 둘 다 정상이야. 엄마 아빠 둘 다 정상인데 그 정상인 부모한테서 유전병을 가진 자녀가 나타났다? 그러면 유전병이 무슨 유전자다? 열성 유전자다.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부모한테는 없다는 건 부모는 하나는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이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에게 유전되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부모가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겉으로 발현되지 않았다. 힘이 없는 열성이었다. 그런데 자녀는 둘 다 가지고 나타났다. 얘는 유전병을 가진 애다. 그럼 유전병은 열성인 애라는 거지. 부모한테는 안 나타났는데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유전병이 열성 유전자다라는 거를 첫 번째 찾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누가 열성 유전자냐? 이걸 찾아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열성 유전자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는 X 다시 염색체가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전병이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6번에서 지금 부모한테 없던 유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열성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유전병을 가진 사람의 유전자의 형태를 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성염색체인 X 염색체에 유전되는 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유전병이 나타나겠어요? X-Y일 때는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만 XX 여기에 둘 다 가지고 있을 때만 유전병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은 이렇게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3번과 6번과 8번은 3번과 6번과 9번은 유전자형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3번을 먼저 해보면 3번은 유전병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염색체는 무조건 뭐예요? XY죠. XY인데 어디에 유전병이 있다? X에 유전병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X-Y를 갖는 게 바로 3번의 유전자형이 되는 거지. 자, 6번도 마찬가지. 6번도 지금 남자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야? XY야. 근데 유전병이 있어? 그럼 얘는 X-Y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9번은 여자예요. 여자는 유전자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XX일 수밖에 없는데 유전병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럼 얘는 둘 다 이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자, 이렇게 찾아놓고 문제를 보는 건데,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부모의 1번과 2번 부모의 염색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유전자형을. 어떻게? 자, 우선요. 요 남자의 Y 염색체는 무조건 6번의 Y 염색체는 무조건 누가 줬을까요? 아빠가 준 거죠. 왜냐면 Y 염색체를 가진 건 남자밖에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자녀한테 Y를 준 거는 아빠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요 X 다시라고 하는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엄마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엄마한테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X 다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엄마가 정상이네. 따라서 엄마의 유전자형은 X 다시가 된다. 아빠도 정상이네. 아빠의 유전자형은 XY가 된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다음에 5번을 볼까요? 5번. 자, 5번의 유전자형은 5번은 정상이야. 정상이니까 5번은 X가 될 수도 있고 XX 다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여자니까. 그런데 어차피 아빠는 X밖에 못 줘요. 정상 유전자밖에 못 줘요. 아빠 가진 X는 정상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엄마 가진 유전자는 X 정상도 있고 정상이 아닌 유전병을 가진 X 다시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준 X와 엄마가 X를 줄 수도 있고 아빠가 준 X와 엄마가 준 X 다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번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둘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7번 볼게요. 3번, 4번, 7번, 8번, 9번,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번에서 요 X 다시는 무조건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아빠한테 받아야 되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그렇지. 엄마한테 받은 거죠. 따라서 4번은 X-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야? 그러면 4번의 유전자형은 X 됩니까? 자, 그렇다면 7번은 지금 정상이니까 XX 또는 XX-일 수 있고 8번은 정상이니까 XY일 수밖에 없고 10번도 정상인 남자니까 XY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8번하고 10번은 정해져요. 무조건 정상인은 XY밖에 없으니까. 자, 7번을 보게 되면 7번도 마찬가지로 아빠한테서 아빠가 Y를 줄 수는 없잖아. 여자한테.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X인데 아빠는 X 다시밖에 못 주니까 요 X는 될 수 없고 7번은 X 다시는 아빠한테 받았고 X는 엄마한테 받았다.
X 다시는 아빠한테 받았고 X는 엄마한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된다. 따라서 자,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냐 열성이냐? 당연히 열성이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6번과 7번의 유전자형 방금 찾았고요. 자, 3번과 4번을 볼 텐데 자, 6번과 7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유전병을 나타내는 아들일 확률을 구해라. 자, 지금 6번과 7번이 누구냐면 6번과 7번이 누구냐 써줄게요. 여기다가 지금 6번 우리가 방금 했던 6번이 누구예요? X 다시 Y가 6번이에요. 남자. 그럼 7번이 누구예요? X 다시 X 다시 7번이에요. 이게 지금 7번이잖아. 둘이 자녀를 낳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둘이 낳으면은 X 다시가 X와 만나거나 X 다시가 X 다시와 만나겠죠. 그러면 X 다시 X 또는 X 다시 X 다시 이 둘은 딸이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Y가 X를 만날 수 있죠. 그럼 뭐야? XY라는 남자 아들. 그 다음에 X 다시와 Y가 만날 수 있죠. X 다시 Y와 만날 수 있는 아들이 되지. 자, 이때 X 다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정상이죠. 정상인 딸. 여기는 유전병을 가진 딸. XY는 정상 아들. X-Y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뭘 구해라? 유전병을 나타내는 아들일 확률이 얼마냐? 자, 이 네 개 중에서 유전병을 가진 아들은 누굽니까? 예, 하나죠? 네 개 중에 하나지? 얼마야? 4분의 1입니다. 자, 4분의 1의 확률은 몇 퍼센트냐? 25%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이번에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두 번째 4번에 별표 치시고 6번과 7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유전병의 확률. 자, 이건 또 말이 달라요. 위하고 아래가 좀 달라. 얘는 뭐냐면 딸이 유전병을 나타낼 확률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방금 구한 요 네 가지 자녀 중에서 먼저 딸을 찾아야 돼. 딸은 여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딸 두 개 중에서 유전병일 확률이거든. 자, 딸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유전병이죠? 따라서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100. 50%. 딸이 유전병일 경우는 딸만 골라서 구한 다음에 유전병의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고,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자, 다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 자, 19번 볼게요. 19번. 자, 지난 시간과 잠깐 복습할 텐데, 19번. 자, 이거는 지금 혈액형과 생명을 짬뽕시킨 문제예요. 자, 혈액형과 생명을 짬뽕시켰다. 자, 우선 우리가 혈액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혈액형은 네 가지 혈액형이 있다고 그랬죠.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형의 혈액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A형, 그 다음에 B형, 그 다음에 AB형, 그 다음에 O형. 자, 이게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혈액형이죠.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 음. 그런데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요. 혈액형은 우리가 A하고 B가 동등하다 그랬고 O형이 힘이 약한 열성이라 그랬어요. 이런 관계가 있지. 따라서 A형은요. 두 가지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어. A끼리 만나도 A형이고 한쪽이 O를 만나도 얘는 A형으로 나타나는 거지. B형은요. B끼리 만나면 당연히 B형이고 O를 만나도 B형으로 나타나는 거야. 왜? O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 AB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A하고 B가 힘이 같을 때, A, B가 만났을 때만 AB형이다. 자, O형도 서로 힘이 없을 때
힘없는 O끼리 만났을 때만 O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치? 자, 요거를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보면, 자,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가 O형이면서 생명일 확률을 찾아라라는 거야. 그럼 O형일 확률, 이 O형일 확률 곱하기 생명일 확률 이 둘을 곱해주면은 전체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O형이면서 정령 생명일 확률은. 자, 그러면 일단 가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찾아야 되겠죠. 우선 가의 아빠는 무조건 AB형이니까 얘의 유전자형은 AB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AB 중에서 하나를 줬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B형의 엄마는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죠. 그치? 이 엄마는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어. 유전자형이 B가 B형일 수도 있고 BO가 B형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BB라고 하면은 A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A하고 B하고 A가 만날 수 있는 건 B밖에 없잖아, 지금 오른쪽에. 그럼 A형이 나올 수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 BB는 안 돼. 따라서 엄마는 뭐다? 무조건 BO다. 그러면 이 A형은 어떻게 만난 거다? 아빠의 A 유전자와 엄마의 무슨 유전자? O 유전자가 만난 거지. 그러니까 가의 유전자형이 뭐다? AO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유전자형은 O형이니까 O형일 때는 무조건 OO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정해졌어요. 그죠? 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을 따져보면 A가 O를 만나서 AO, A가 O를 만나서 AO, O가 O를 만나서 OO, O가 O를 만나서 OO. 자, 그러면 O형이 태어날 확률은 전체 4분의 2, 2분의 1이네요. 자, O형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일 확률을 찾아야 되겠지? 자, 생명일 확률을 찾아보면 지금 보라색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생명인 사람을 먼저 유전자형을 써주면 되지. 보라색이 생명이니까 얘들은 생명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먼저 여기 동그라미 친 사람을 해보면 여자야. 여잔데 생명이야. 그럼 이 여자는 X-X-일 때만 생명인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생명이면 X-Y일 때 생명이고. 자, 그러면 여기 가라는 남자도 생명이라 했으니 X-Y일 수밖에 없는 거야. 생명인 거 하나밖에 없어, 남자는. 그치? 자, 문제는 지금 요 나의 정상인데, 정상인 여자인데, 이 정상인 여자는 생명 유전자를 따지면 XX 또는 XX-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정상이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문제는 요 아빠가 줄 수 있는 X는 유전자 정록생명을 가지고 있는 X-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 나라는 사람은 X-를 하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X는 안 돼. 그렇죠? 그럼 엄마한테는 정상 유전자를 받았고 아빠한테 생명 유전자를 받은 거지. 자, 따라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유전자형이 나왔고 이걸 따로 써서 빼주면 X-Y인 아빠와 XX-인 엄마 사이에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나올 확률을 찾아보면 되는데 자,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가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X를 만났을 때 X-가 X를 만났을 때 또는 X-가 X-를 만났을 때 두 번째로 Y가 X를 만났을 때 XY X-가 Y를 만났을 때 X-Y 자 지금 아들이 생명일 경우가 아니라 생명인 아들일 경우니까 전체 4개 중에서 생명인 아들은 하나. 몇 분의 몇? 4분의 1.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답은 얼마? 8분의 1이 되는 거야. 됩니까? 자, 19번. 여러분 이거 숙제한 거 보니까 다들 잘했는데 19번 문제 몇 퍼센트 이해되는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자, 19번 문제 풀 수 있다. 19번 문제 이해되고 내가 다음에 나도 풀 수 있다. 몇 퍼센트 이해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네, 여기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는 지난 전 시간에 영상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세요. 네. 동균이 이해했어요? 좋아요. 응, 잘했어.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유전을 마무리하고요. 6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물리 파트,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시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체 교재 이 72쪽입니다. 자체 교재 72쪽에 보면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관련된 6단원,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파트가 됩니다. 봤어요? 자, 여기는 우리 6단원이거든? 6단원은 에너지 보존이에요. 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인데 여기는 꽤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3단원에서 공부했던 일과 에너지 파트가 있어요. 그중에서 에너지. 3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부했거든. 그 에너지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었어. 무슨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했거든. 에너지 중에서 첫 번째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 있었고요. 두 번째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뭘 위치 에너지라고 하냐면 어떤 높이를 가지고 있는 질량과 높이를 가지고 있는 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떠 있으니까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거든. 이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했고 이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EP라고 표현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9.8 mH가 바로 위치 에너지 관련 공식이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세요? 자,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V라는 속력으로. 그럼 얘는 움직이면서 어떤 물체를 치고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때 이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야. 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1kg짜리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데 10m 높이에 떠 있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그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예요.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를 갖고 있냐? 9.8 mH에다가 넣는 거야. 자, 9.8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높이 10m 98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굴러갑니다. 어떤 수레가 굴러가고 있는데 이 수레의 질량이 2kg이고 얘가 굴러가는 속력이 4m/s다. 그때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세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세요. 자, 운동 에너지 공식에 넣는 거예요. 2분의 1 mv의 제곱. 자, 2분의 1 질량 2kg, 속력 4의 제곱. 그럼 얼마예요? 2 없어지고 16. 에너지는 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어떤 애가 내가 이 공을 이렇게 포물선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포물선 던져서 이 A점에서 얘가 A점에서 지금 오른쪽으로도 가는 속력도 존재하는 거야. 속력이 얼마냐면 2m/s 속력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이 높이도 바닥으로부터 높이도 이제 생긴 거야. 높이가 얼마냐면 10m야. 자, 이렇게 얘의 질량은 또 얼마냐면 1kg이야. 그러면 지금 이 물체가 A점에서 갖는 에너지는 두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떤 에너지,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다 가지고 있어. 왜냐면 질량도 있고 9.8
mh. 질량도 있고 높이도 있어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죠. 9.8 mh만큼. 그 다음에 질량도 있고 속력도 있어요. 그 얘기는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9.8 mh 하면은 98 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A점에서는. 그쵸?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 얼마? 2분의 1 mv의 제곱. 얼마? 2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높은 곳에서 지금 높은 곳에서 운동하고 있는 얘는 속력도 존재하고 높이도 존재하니까 이때는 위치 에너지 운동이 함께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때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요 6단원에서는 바로 우리가 3단원에서 공부했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이 요거 위치 에너지 운동을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한단 말이야. 이 둘을 합쳐서 이 둘을 합친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다루는 파트가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파트는 뭐냐면 새로운 파트 이제 6단원에 새롭게 등장하는 파트인데 전기 파트예요. 전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라서 어떤 선풍기가 있을 때 자, 이제 여름철에 지금 선풍기 틀잖아. 그치? 자, 이 선풍기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할 거 아니야. 그치? 이 전기 에너지가 얘가 얼마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냐? 그걸 우리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 그래. 소비 전력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사용했니? 이걸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진 파트가 바로 이 6단원 전체 에너지 보존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중에서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기대되죠? 음,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지금 1kg짜리 공이 있어요. 이 1kg짜리 공이 이 높이에 떠 있어. 몇 미터? 10미터. 2kg짜리 공이 10m 높이에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돼. 자,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뭐와 뭐의 합이라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자,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합이라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자, 그러면 이 제일 꼭대기에서 이 녀석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볼게요. 자,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위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속력이 0이야. 그치? 그러면 이 위에서는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얘기는 제일 꼭대기에서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다? 바로 위치 에너지와 같은 거지. 그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9.8 mH. 얼마야? 9.8 곱하기 1 곱하기 10m니까 방금 했죠? 98줄에 뭘 가져요? 역학적 에너지를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98줄에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쵸? 네. 얘가 만약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자,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볼게. 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 점점 떨어져가지고 바닥까지 온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뭐 더하기 뭐다? 위치 더하기 운동이다. 그런데 이때는 위하고 좀 달라. 왜냐면 이때는 높이가 0이죠.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왜냐면
높이가 0이 됐거든. 그 얘기는 바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다? 운동 에너지와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 얘기는 뭐냐? 얘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얼마 바뀌었냐면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98이었잖아. 그럼 얘가 이제 생기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된 거냐면 98줄이 된 거예요. 뭐냐?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감소한. 자, 높이가 떨어지면서 지금 뭐가 감소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즉,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뭐하고 똑같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 똑같아. 지금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요? 98이 0으로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98이 감소했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뭘로 갔다? 운동 에너지로 증가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중간 지점. 이 공이 5m까지 떨어졌다고 한번 해볼게. 이 공이 5m까지 떨어졌어요. 이 공을 놔가지고 지금 5m 높이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이 5m 높이에서의 뭘 구하라고 하냐면 여러분한테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런단 말이야. 야, 이 공을 내가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쉽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자, 2분의 1 질량 1kg이고요. v 제곱. 선생님 속력만 알면 돼요. 속력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속력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당황하는 거지. 어? 선생님 속력도 안 알려주고선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핵심은 뭐다?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얘는 지금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뭐하고 똑같다고요? 뭐하고 똑같다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고. 즉, 내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 거야? 운동으로 간 거야.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몇 미터에 해당하는 높이가 감소한 거죠? 5m에 해당하는 높이에 해당하는 뭐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지.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어요? 9.8 mH만큼 감소했어요. 그 9.8 mH가 얼마인데? 9.8 질량 1kg짜리가 5m 감소했거든. 5m 떨어진 것만큼, 5m 차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 이게 얼마야? 49줄. 자, 얼마 감소했어? 위치 에너지가 49줄이 감소했어?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갔다고요. 돼요? 즉 뭐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다는 거야. 되겠어요? 자, 이건 뭘 뜻하냐? 바로 이 그림에서 제일 꼭대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였어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였어요. 중간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뭐였어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였어요. 자, 제일 아래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뭐였어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가운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아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 근데 제일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98, 운동 에너지가 0이었어. 중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49, 운동 에너지가 49였어. 왜? 남은 위치 에너지가 49,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49였거든.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 운동 에너지가 98. 자, 더해보면 역학적 에너지 전부 얼마예요? 98이네. 제일 꼭대기에서도 얼마? 98. 중간에서도 얼마? 98. 아래에서도 얼마? 98.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보존된다. 아,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 전체 값은 일정하다. 단지 뭐 될 뿐이다. 상호 전환될 뿐이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뿐, 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뿐, 이 둘의 합은 어디서나 같다. 이게 바로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예요. 될까요? 되죠? 재밌죠? 자, 문제를 풀어봐야 돼. 여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내용은 이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문제 풀어봅시다. O2 59쪽을 볼게요. 2학기 교재. 자, 59쪽에 보면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봤어요? 3번 문제. 자, 1번.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는 거지. 자, A점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공식이 뭐야? 9.8 mH. 9.8 질량 2kg이라고 써있네. 자, 높이 얼마예요? 2.5m잖아. 얼마야? 49줄이죠. 됐어. 그 얘기는요, 보세요. 그 얘기는 이 A점에서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얘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잖아. 이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49줄이야. 근데 이 제일 꼭대기에서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따라서 제일 꼭대기에서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다?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얼마다? 49줄이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따라서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도 얼마야 돼요? 똑같이 49줄여야 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뭘로 바뀌었을까? 떨어지면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뀔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49줄인데 이건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도 49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2번에 보면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없으니까 49. B점에 도달하는 순간의 위치 에너지는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 그러면서 전부 운동으로 갔으니까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49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질량이 4kg짜리 물체를 14m/s의 속력으로 던졌어. 이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해라. 자, 글로 써 있으면요. 물리는 글로 써 있는 거를 그림으로 바꾸면 편해요. 자, 그림을 바꿔볼게. 자, 지금 바닥이야, 바닥. 던져 올린 거니까 얘는 바닥에서 지금 얼마짜리를 4kg짜리의 물체를 어떻게 한 거야? 던져 올렸어. 처음에 던져 올렸어. 이 속력이 얼마야? 14m/s라는 거야. 그럼 얘가 올라가겠지. 올라가다가 어느 높이에 가서 잠시 멈추겠죠. 순간적으로 멈추겠지. 그때의 요 최고 높이, 이 높이 h가 몇 미터냐?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이 바닥에서의 무슨 에너지?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돼. 그럼 제일 꼭대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이 바닥에서의 던져 올릴 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요? 높이는 지금 0이니까 뭐밖에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합이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야. 자, 저 위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야. 그런데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죠.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겠지. 그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 근데위 올라가면 속력이 순간적으로 이제 0이 되니까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면서
제일 꼭대기에 멈출 때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지. 즉, 그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하겠지. 자,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데, 아래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위에서는 뭐밖에 없어?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 그럼 이 둘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곧 제일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구해보면 되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면 돼요. 왜? 속력이 나왔으니까. 2분의 1, 질량 4kg, 속력 14의 제곱. 자, 그럼 얼마예요? 2하고 4하고 없어지면서 2가 남고 196 곱하기 2. 자, 일단 그렇게 남겨놔. 그러면 얘는 196 곱하기 2가 되고요. 요게 지금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어,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냥 이게 똑같다고 놓으면 돼. 자,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요거랑 똑같아야 돼. 뭐랑?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야 돼. 이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9.8 m h. 여기서 질량과 높이. 질량 얼마예요? 4kg. 높이 얼마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잖아. h. 그럼 h가 얼마가 나오겠어? 10m 나오는 거지. 아, 너는 10m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가는구나. 아름답죠? 이게 바로 물리의 아름다움이야. 아,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으로 우리는 얘가 몇 미터 높이까지 올라가는지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자, 61쪽에 유제 1번. 61쪽이에요.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질량이 2kg짜리 공을 던져 올렸어. 마찬가지로 얼마의 속력으로? 14의 속력으로. 그랬을 때 얘가 최고 높이가 아니라 5m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냐는 거야. 에? 여기서의 지금 뭘 구하라?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요? 구하면 되죠, 선생님.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길까? 2분의 1 질량 2kg v 제곱. 선생님 v 제곱 알려주세요. 속력 알려주세요. 여기서 지금 속력을 알아 몰라? 몰라요. 선생님 이거 운동 에너지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여기서. 자, 중간에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자, 이 운동 에너지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이 운동 에너지 정체는 뭡니까? 뭐가 이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자, 아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여기서 지금 떨어질 때까지의 증가한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었잖아.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떨어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같은 거였잖아. 맞죠? 그러면 이번 반대잖아. 이번엔 쏘아 올렸어. 쏘아 올렸다는 건 뭐가 감소하는 거지, 처음보다?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그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뭘로 간 거죠? 위치 에너지로 간 거지. 따라서 이 높이에서의 5m 높이에서의 뭘 구해주면 이 높이에서의 뭘 구해주면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면 원래 얘는 위치 에너지가 없었던 애인데 위치 에너지 생긴 거잖아. 얼마큼 생겼어? 9.8 질량 2 높이 5m에 해당하는 즉 98줄에 해당하는 뭐가 생겼어요? 위치 에너지가 생겼네. 자, 이게 뭡니까? 어디서 온 거야? 감소한 운동 에너지에서 온 거잖아. 그러면 아이고요. 자, 감소한 운동 에너지에서 온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얘가 처음에 이 지점에서의 처음에 운동 에너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가진 운동 에너지에서
그치? 지금 잠깐만. 운동 에너지를 지금 5m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 구하라. 음.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 얘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 그치?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선생님 지금 내가 지금 잘못 구했네. 여기서 구하자고 하는 게 지금 난 선생님이 이 중간에서 지금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하라는,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남은 지금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갖고 있는, 다시 해줄게. 다시 미안해. 다시 할게요. 어쨌든 의미는 알았죠? 똑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좋겠어? 이 공이 이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거지. 이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자,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푸는 건데, 요 밑에 있는 애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야. 이 역학적 에너지 뭐와 뭐의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지. 이 중간 지점을 지날 때의 역학적 에너지도 뭐와 뭐의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죠. 이 둘은 어때야 된다?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된다. 보존돼야 되지. 근데 이 아래쪽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 뭐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이게 얼마야 구하면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니까 196줄이 되죠. 왜? 2분의 1 mv 제곱 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치? 196줄. 그럼 여기 위에서도 얼마야 된다? 196줄이어야 하는 거지.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9.8 mh 얼마예요? 98줄이네. 그 얘기는 뭐다?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줄이다. 그런데 합쳐서 196이 돼야 된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98줄. 이건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됐죠? 이게 바로 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유제 2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야. 자, 이번에는 4kg짜리 장난감 롤러코스터, 장난감을 5m 높이에서 가만히 놨다는 거야. 가만히 놨다는 건 항상 속력이 0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요 첫 번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지. 그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뭐의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다. 제일 꼭대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었죠. 속력이 0이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처음 출발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하고 똑같다?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 그게 얼마예요? 구해보면 9.8 mh. 이게 바로 얘가 갖는 처음에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때야 돼요?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똑같이 얘랑 같아야 되고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같아야 된다. 근데 B점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 뭐 더하기 뭐예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란 말이야. 근데 B점에서는 뭐가 없어 이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죠. 그럼 전부 운동 에너지지. 즉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얘는 전부 운동 에너지로 간 거야. B점에서는. 의미적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C점에서는 어때요? 높이가 다시 중간이 2.5가 됐어.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절반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은 뭐가 차지하겠어? 운동 에너지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어느 점이나. 그걸 이용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뭐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63쪽을 봐봐. 자, 7번. 63쪽을 보세요.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2kg짜리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가만히 놨어? 근데 떨어지다가 얘가 이제 2m 높이까지 떨어진 거야. 그때 A점을 지날 때 이 공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 이 뜻이.
아, 야, 뭐라고? 얘가 지금 요 A점을 지날 때 여기에서의 뭐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 자, 아까 선생님 처음에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생긴 얘의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왜 생긴 거라고? 떨어지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뭐 때문에 증가한 것이라고? 떨어진, 감소한 뭐만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 거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 얘기는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뭘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 운동 에너지는 뭐에서 온 거라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에서 온 거라는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곧 뭐야? 운동 에너지야. 이 지점에서. 그치?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지금 현재의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되겠어요?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 이 말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 대 현재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이 10m 높이 중에서 10m 높이 중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몇 미터에 해당하는 게 감소한 거죠? 8m에 해당하는 게 감소한 거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8m에 해당하는 게 감소한 것이고 현재 위치 에너지는 2m에 해당하는 게 현재 위치 에너지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8m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고 현재 위치 에너지는 2m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니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mh로서 똑같은데 9.8 질량은 똑같으니 결국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는 거잖아. 8m 높이의 위치 에너지와 2m 높이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비를 구하라는 건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현재 남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것이고 감소한 높이가 8이고 남은 높이가 2라는 건 위치 에너지의 비 역시 8대 2, 4대 1이라는 거고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비가 4대 1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해될까? 시간이 벌써 훌쩍, 얘들아, 1시간 벌써 간 거야? 미쳤다. 어, 자,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해볼 건데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문제.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속력을 구해보세요. 자, 옆에다 그림을 다시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지금 이 공이 옆에다 그림 그려줄게. 2kg짜리 공이고요. 얘가 10m 높이에 있고요. 이 10m 높이에 있는 이 공이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요 땅에 닿는 순간에 이때의 속력을 구해라 하는 문제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자,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위해서 좀 더 힌트를 주자면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다? 무조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다. 자,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역시 뭐 더하기 뭐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다.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 항상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의 역학적 에너지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 제일 아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 그 얘기는 제일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제일 아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요거를 이용하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9.8 mh가 뭐하고 똑같다? 바닥에서의 2분의 1
mv 제곱과 똑같다라고 해서 나머지를 넣어주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정답을 쓰세요. 네. 좋았어. 돼요? 잘 돼요? 어렵죠? 이 역학조연지 보존 파트를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해. 근데 이거를 한번 개념을 깨우치는 순간 상당히, 어, 아,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다들. 자, 1등부터 5등까지 읽어드릴게요. 자, 서연이, 효린이, 경호, 지원이, 우주. 너무 잘했어요. 자, 아쉬우니까 다 읽어드릴게요. 10등까지. 지훈이, 현진이, 재균이, 주윤이, 상용. 잘했어요. 아, 이러니까 또 너무 아쉽네. 3명 남네. 아영이, 성은이, 동균이. 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까? 음.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 문제 어떻게 푼 거냐? 지금 2kg짜리 공이요. 몇 미터 높이에 있다? 10m 높이에 떠 있어요. 그럼 10m 높이에 떠 있는 얘가 놓으면은 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 이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이 빨라졌겠지? 이 닿는 순간에 속력을 구해라 이 문제거든.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제일 위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뀐 거예요? 바닥에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전부 바뀐 거라고. 이 둘은 같아야 돼. 자, 왜 같아야 되냐?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얘는 항상 보존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이 값은. 합친 값은. 근데 바닥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하고 좀 똑같거든. 합을 합친 건 똑같거든. 근데 제일 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죠. 속력이 없으니까. 제일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죠. 높이가 없으니까. 그럼 제일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제일 아래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근데 이 둘을 합친 역학적 에너지 같아야 돼. 그 얘기는 제일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제일 아래에서의 운동 에너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란 말이야. 아, 제일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제일 아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구나.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은 위치 에너지는 9.8 mh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 둘이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질량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자, 높이가 지금 얘는 얼마야? 10m. 그러면 v 제곱이 196이 되는 거니까 v는 14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네. 잘했어, 으뜸이. 수고했어요. 어, 어때요? 좀 어려웠어요? 자, 오늘 한 거, 자,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이해됩니까? 여기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한번 퍼센테이지 남겨줘 보세요. 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음,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기는 이해를 빨리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응용을 많이 해봐야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당연히 쉽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다시 복습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대한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이걸 반복해서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오늘 풀었던 문제만 다시 반복해서 5번 풀어보세요. 이게 잘 된다. 되는 친구들은 숙제를 내준 문제들까지 다 풀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숙제하면서 질문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고생했어요.